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10년 대형 아파트는 죽었다. 지금 대형 아파트 시세가 안 좋죠? 물론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전국 광역시급의 좀 인기 있는, 즉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대형 아파트는 가격들이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지역 말고, 즉 부자들이 사는 동네 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형 아파트들은 말 그대로 좀 죽을 맛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 대형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의 상징은 대형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 살아? 그리고 몇 평 아파트 살아? 방이 몇 개야? 요 세 가지 질문이면 거의 잘 산다, 못 산다, 부자다, 아니다를 이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형 아파트 살고, 강남에 살고, 또 방이 4개, 내지 5개다라고 한다면, 야, 정말 괜찮게 사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0년도 당시에는 우리는 대형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대형 아파트일수록 인기가 좋았고, 대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게 붙었었죠. 그리고 대형 아파트일수록 매매하기가 더 좋았고요. 또 대형 아파트일수록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대형 아파트일수록 실거주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대형 아파트 사시는 분들, 50평, 60평, 70평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이로 따지면 50대, 60대, 70대인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사를 왔다 갔다를 좀 많이 안 하죠. 그런데 10평대, 20평대, 요런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직장 관계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사를 그만큼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지 않은 시절이 있었죠. 즉 팔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그 대세는 그냥 대형 아파트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해서 대형 평수를 많이 지었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건설회사가 대형 평수를 많이 지으니까 대형 평수 아파트 프리미엄하고 소형 평수 아파트 프리미엄 차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3평을 샀는데 한 평당 가격이 100만 원씩 올랐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2,300만 원이 형성되는 건데, 내가 대형 평수 60평을 샀다. 한 평당 100만 원씩 올랐다 하면 프리미엄이 6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수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대형 평수로, 왜 대형 평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대형 평수, 이 대형 평수를 선호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뭐한다? 고가로 하는 거예요. 또 이왕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대형 아파트로 지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게 2000년도 우리나라의 대세였던 대형 아파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런 대형 아파트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게 됐죠. 그래서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가장 심하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뭐냐라고 하니까 대형 평수 아파트였던 거예요. 특히 제일 먼저 떨어진 거는 분양권이죠. 이 분양권은 시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팔고 싶으면 10%, 15% 하락하면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형 아파트의 분양권이라는 거는 금액을 10%, 20% 하락을 해도 안 팔렸다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하락하는 게 대형 평수의 분양권부터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아파트 분양가가 8억인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P에서 2억 8천이에요. 또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분양 가격이 6억인데 마이너스 P가 2억이라는 얘기죠. 이런 격변의 시기를 걸친 이후에 현재
2019년 일산 서구 대하동에 있는 여기 30평대 아파트하고 대형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먼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면적이 172제곱미터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한 평당 가격이 826만 원이고 그 옆에로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시면 면적이 105제곱미터이고요. 한 평당 가격이 1102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평당 가격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웃긴 거는 대형 평수보다 이렇게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평수, 즉 30평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가격이 대형 평수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일산 서구 대하동에 있는 GS 자이 1단지 아파트가요. 대형 평수, 즉 211제곱미터는 한 평당 815만 원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9단지 111제곱미터는 한 평당 가격이 1191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360에서 37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즉 대형 평수는 찬바람이 불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 이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거죠. 일산 서구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아파트도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야탑역 앞에 있는 야탑 아이파크 또 벽산 6단지 경남 아너스빌 7단지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대형 평수 위주로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한 평당 가격이 뭐 1735만 원부터 1907만 원 이렇게 한 평당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는데요. 야탑역보다 더 멀리 있는 요 50제곱미터의 그 한 평당 가격이 2,512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 평당 가격 차이가 뭐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아파트 가격이 뭐한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본다면 역시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위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제 대전 서구에 있는 롯데아파트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죠. 요건 이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전용 면적이 84.9, 즉 32평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2009년도 약 1억 6천만 원에서 현재는 뭐 한 2억 2천 내지 2억 3천만 원대까지 형성됐고요. 즉 2009년도에 비례하면 가격이 올랐죠. 한 7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고요. 가운데 있는 전용 면적 122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37평 아파트인데요. 2009년도에 한 2억 가까이 하다가 현재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즉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매매 금액이 한 5천만 원대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용 면적 165제곱미터, 즉 59평형 아파트가 되겠죠.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의 가격보다 오히려 매매 상한가도 떨어졌고 매매 하한가도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금 59평 매매 가격이 2억 4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37평 아파트에 비해서 59평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더 싼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또 아파트 층수나 또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돼 있냐 안 됐냐 뭐 가격 차이는 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표를 보시면 그만큼 대형 평수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보는 점입니다. 5인 이상 가구의 감소입니다. 즉 이렇게 대형 평수 아파트 산다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애들 이게 같이 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뭐 행복하게 사는 모습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5명 이상이
살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아파트가 크면 클수록 좋죠. 그런데 5인 가구 이상의 가구 수가 서서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가되는 가구 수는 오히려 1인 가구, 2인 가구 수는 증가된다는 얘기죠. 즉,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면서 뭐 50평, 60평에 그런 아파트에 뭐 거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즉, 1인 가구, 2인 가구 숫자가 증가된 만큼 당연히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에 살면 살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오죠. 또 대형 아파트일수록 또 가스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대형 아파트에 살게 됨으로써 뭐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또 품위 유지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왕이면 대형 아파트 사니까 차도 좀 새 차로 바꾸고 싶고 또 대형 차를 또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형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증가되고 관리비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싼데 누가 이게 대형 평수 아파트를 선뜻 사겠냐고요.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없다는 거는 황금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거죠. 경기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실속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속 있게 살아가는 게 대세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아파트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도 대형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형 아파트는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또 전세 금액이 낮으니까 요 갭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 이 대형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냥 팍팍 떨어져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조금밖에 상승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대형 평수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른다. 또 요 얘기도 틀린 얘기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제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 또한 양극화예요. 똑같은 평수, 대형인데 어떤 지역이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지역의 가격이 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각 대도시의 부자 동네, 이 부자 동네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서민 동네에 대형 아파트가 있을 수 있죠. 뭐 다들 30평대, 20평대 아파트 있는데 뭐 옆에 있는 지역 아파트는 뭐 50평, 60평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형 아파트의 몰락 이유. 우리가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대형 아파트를 매수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대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번 실제 거주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주를 해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품위 유지비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다. 차라리 그런 대형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 2개를 사서 하나는 본인들이 거주를 하고 하나는 월세를 받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도 분명한 것은 양극화라는 겁니다. 즉 부자 동네의 대형 평수 아파트는 상승이고 그런 부자 동네가 아닌 지역에서의 대형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 소형 아파트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